뱃살을 빨리 빼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뱃살을 빨리 빼는 방법은 웜업과 쿨다운을 꼭 루틴에 넣어주시고 식사 시간 가이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무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엔 뱃살을 빨리 빼야 하는 이유와 빨리 빼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뱃살을 빨리 빼는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연구되었고 연구 결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뱃살은 특이하게 다른 지방과 다른 지방 구조를 갖고 있는데 팔뚝살과 허벅지살처럼 일반적인 지방은 피하지방이라고 부르는 피부 및 지방만 존재합니다. 반면 뱃살은 다른 부위와 다르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라는 두 가지 지방층이 존재합니다. 내장지방은 뱃속에 있는 장기 사이 장막한 부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많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내장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은 포도당을 연소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내장지방이 많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은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 고지혈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장 비만 상태가 지속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복부에는 피하지방형과 내장지방형이 있는데, 내장지방형이 많은 내장 비만의 경우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감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본인의 뱃살이 어떤 유형의 뱃살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뱃살의 종류는 크게 모양과 지방의 종류에 따라 사과형 복부 비만과 서양 배형 복부 비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과형 복부 비만은 남성형 비만이라고도 부르는데, 뱃살이 임산부처럼 크고 동그랗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양으로 살이 찌게 됩니다. 이 유형은 복부 안쪽에 내장지방이 많은 유형이에요. 내장지방은 복부 근육 안쪽에 있기 때문에 뱃살이 손으로 물컹물컹 잡힌다기보다는 배가 빵빵하게 나와 있다면 사과형 복부 비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양 배형 복부 비만은 여성형 비만이라고도 부르는데, 엉덩이와 골반부 아랫배에 살이 찌며 복근 위를 덮고 있는 피하지방이 많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표면에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뱃살을 잡았을 때 물렁물렁하고 잘 겹친다면 서양배형 복부 비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복부 비만 모두 빠르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과형 복부 비만인 분들은 더욱 빠르게 내장지방을 감량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내장지방은 피하지방에 비해서 태우기가 쉬워요. 내장지방은 혈관 곳곳을 타고 다니면서 혈액을 산패시키거나 대사증후군,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에너지로 동원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빠르게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PT 회원분들 눈바디를 확인해보면 남성분들의 경우 10일만 해도 빠르게 복부 지방이 빠지고 복부 라인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뒤에서 알려드리는 방법 3가지를 적용해 나가면 효율적으로 뱃살을 감량할 수가 있습니다. 피플리에서 실제로 교육하고 있는 뱃살 빨리 빼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운동 강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뱃살은 체지방이기 때문에 결국 지방을 잘 태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운동의 강도는 무조건 강하다고 해서 체지방을 많이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운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카테코라민계 호르몬의 분비로 지방을 더 잘 태울 수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탄수화물 대사가 지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운동 강도가 증가할수록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구간이 점점 줄어듦을 볼 수 있는데, 운동 강도가 최대 섭취량의 65% 이하라면 운동은 지방을 산화시킬 확률이 높지만, 운동의 강도가 최대 산소 섭취량의 65% 이상이라면 지방의 산화는 줄어들고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기 위해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45에서 65% 구간을 추천드리는데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많이 산화하는 운동 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최대 산소 섭취량의 45에서 65% 강도로 운동을 한다면 지방을 효율적으로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사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측정 기구가 없으면 직접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최대 심박수 사이와 관계로 유추할 수 있지만 개인의 심폐지구력과 운동 능력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강도로 루틴을 진행하고 있는 힙스홀 온라인 PT 운동 루틴을 참고해보세요. 운동 강도를 고강도보다 조금 낮게 설정한다면 주당 운동하는 횟수를 늘려서 하시면서 체지방을 태우는데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 루틴을 구성할 때는 신체 수준에 따라 난이도에 맞게 운동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보자는 기본적인 근육과 관절을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웜업과 쿨다운을 꼭 루틴에 넣어주시고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상급자분들은 가벼운 맨몸 운동으로는 근육에 크게 부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의 운동 주제에 맞게 루틴을 구성하는 게 좋아요. 중량을 활용한 하체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 상체와 하체를 컴파운드 세트로 구성해서 운동 강도를 올려주는 방식, 힙과 내전근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루틴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홈트로 장근육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여성분들보다 무게와 루틴 구성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홀딩 동작, 휴식 시간의 조절, 세라밴드를 활용해 추가 부하를 주는 것이 큰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공복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 주세요. 쉽게 말하면 배고플 때 운동을 해야 체지방이 잘 빠집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슐린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지방 분해와 유리 지방산의 동원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하기 전에는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 주시고 운동을 한 후에 영양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아제는 공복 상태에서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운동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운동 강도, 먹는 음식 칼로리를 동일하게 설정해도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은 근육 내 지질 산화, 지방의 사용을 증가시키니 꼭 공복으로 운동을 해보세요. 사실 공복 시간이라는 것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설정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구독자분들도 온라인 PT 회원분들에게 전달해드린 식사 시간 가이드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실 경우와 저녁 운동의 경우, 운동 시간이 늦어질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식사를 해주시되 기본 원칙은 운동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운동이 마치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프리웨이트를 활용해 주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크게 고정된 머신을 사용하는 머신 운동과 고정되어 있지 않은 중량을 사용하는 프리웨이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지만 머신 운동은 조금 고정된 머신 위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 프리웨이트는 바벨, 덤벨을 활용한 운동들이 해당되는데 머신 운동에 비해 더 많은 균형 감각, 안정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프리웨이트를 했을 때 근육의 성장과 체지방 분해도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분비가 더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21명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머신 운동과 프리웨이트를 수행한 근육의 사이즈, 호르몬 분비를 측정했는데 근력 근육 사이즈에는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호르몬 레벨을 측정한 결과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이 프리웨이트를 했을 때 더 많이 분비되었다고 해요. 이 외에도 레그 프레스와 스쿼트를 한 후에 호르몬 농도를 측정한 결과 프리웨이트를 수행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지방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해 중성지방을 분해하고 혈액에 흐르는 지방질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며 지방을 태우게 하는 효소의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방 대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운동을 할 때 덤벨이나 바벨을 활용한 프리웨이트를 포함시켜 준다면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뱃살의 종류와 뱃살을 태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영상을 꼭 2번, 3번 보시고 정리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전문적인 강사의 도움으로 효율적으로 운동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핏블리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PT를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회원님이 10 몇 킬로 빼셨다고요? 16kg요. 와, 16kg를 빼셨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월달 이제 온라인 PT 시작하면서 그때 네. 94kg였다가 어제 기준으로 78kg에서 16kg 뺐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지금 몸을 보니까 네. 근육도 많이 붙이셨네요. 어느 정도 원래 운동을 하고는 있었는데 태가 잡힌 느낌? 이게 약간 살 처짐이나 그런 거는 좀 있었나요? 따로 살 쳐졌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탄력이 하나도 안 떨어지게 잘 빼셨어요. 이게 되게 저희가 추구하는 탄수화물 잘 먹으면서 지방만 커팅하는 건데 너무 잘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딱 티가 나는 건 역시 뱃살이었던 것 같아요. 뱃살? 눈바디 테크를 눈바디, 네. 매주 보내는데 솔직히 그냥 제가 거울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 뱃살이 그러니까. 좀 많이 빠졌던 게 뭐야 복근이 있는데? 우와 살이 안 쪄졌네. 이게 식단 관리도 잘 하시면서 웨이트 기반으로 운동을 하시니까 좀 확실히 처짐이 좀 없는 것 같고 힙서울 남자반 들으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남자반이 힘들기로 유명한데 강도는 어떠셨나요? 주변에서도 다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너한테 좀 쉽지 않겠냐 아니더라고요. 고급자로
저를 분류하셔가지고 많이 굴리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저희가 약간 측정을 한 다음에 반을 나누는데 좀 하신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네. 좀 힘든 반에 들어가셨어요. 어떠셨어요? 홈트로 운동을 해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가끔 이제 마이크는 꺼져 있으니까 네네. 욕할 때도 많은데 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좋았던 거는 그때그때 피드백이 있다는 거, 자세를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집중을 못 할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맞아요. 좀 이름 한번 불러가지고 그때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데 이 좋은 게 약간 소수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름을 다 알고 네, 맞아요, 전에 맞아요. 했던 걸 알아가지고 자꾸 그분을 자꾸 이름을 부르니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맞아요, 이름을 맞아요, 들으니까. 남자분들이 그 집에서 운동하는 걸 좀 가볍게 보시는데 이게 사실 다릅니다. 남자 선생님이 따로 프로그램을 짜서 남자 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진짜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평소에 웨이트를 많이 하신 분들도 들으시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